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19페이지 양도소득세 의미 과세대상.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세금 양도세 가야겠죠?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개념 정의할 때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다 때려서 양도소득세니까. 자, 양도소득세니까 개인이 부동산 등, 자, 부동산 등을 자, 양도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국세. 뭐 짧은 문장도 아닌데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는 국세로서 개인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 국세. 다 정해져? 자,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당연히. 자, 소득세니까 국세로서 보통세 직접세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제는 자, 양도소득세는 자, 양도 팔아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로서 유통세, 양도 단계마다 과세가 되는 행위세, 그다음에 인적 공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유통세, 행위세, 인세에 해당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는 소득세, 분류과세로서 열거주의 방식, 순자산 증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세가 되죠. 소득세로서 분류과세, 열거주의 방식, 순자산 증가설을 취하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죠.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란 국세죠. 뭐 신고납세제도는 신고납부 방법을 말하니까 당연히 가산세라든가 가산금, 종에서 가산금이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신고납세제도니까 양도소득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그럴 때 이 가산세에 있어서 비록 국세지만 우리 지방세, 가산세 기본 패턴은 같다.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신고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0,000분의 3까지. 물론 가산금은 당연하고 일반 가산금 3%, 중가산금 자, 하루에 한 달에 1.2%, 60개월 못 넘어가는 거 이런 정리되는데 기한 후 신고가 써서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도 역시 지방세 패턴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자, 당연한데 물납제도 폐지했지만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역시 국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럴 때, 자, 이런 이게 특징인데, 자, 당연히, 자, 당연히 소득세에 해당되니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다. 그 말이야. 근데 개인은 거주, 비거주 구분해달라고 그랬죠? 정리들. 그런데 이 개인이 부동산 등을 팔잖아요. 그 부동산 등이 뭐냐? 과세
대상이 되겠다. 이 과세 대상이 열거지 방식에 따라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열거도 구분 열거가 됐다 그 말. 구분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이 뭐냐? 구분이 번호를 부여해서 정리해라 그 말이야. 그 구분 열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래서 자, 1번은 이런 토지 건물, 토지 또는 건물 양도는 소득. 그래서 토지 건물 하면은 부동산 양도다 그 말이.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한 권리 팔아서. 3번 주식 팔아서. 4번 기타 자산 팔아서. 5번 파생상품 거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의 범위라고 하더라. 양도소득의 범위라고 하겠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의 범위로서 제가 앞 시간에도 했었지만은 관념적으로 취득세 하면은 부선광어, 차기방, 걸승, 건정료. 재산세 하면은 토건주, 선항.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칠주, 토종, 토별 이렇게 정리하는데 양도소득세 대상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를 좀 부여하면서 정리를. 1번 토지건물 부동산 팔 때, 2번 부동산은 권리를 팔 때, 3번 주식을 팔 때, 4번 기타 자산, 5번 파생상품 거래. 이렇게 틀을 잡아서 이제 부동산을 파는데 그 토지 건물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토지 하면은 공간법에 대한 등록해야 할 지목을 말하고 건물로서 건물에 포함된 구축물 시설을 포함한 건물이 대상이 되는데 이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라고 하겠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자, 그런데 그 범위를 할 때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구분해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다. 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굳이 말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그 부동산 사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 열거주에 따라, 그죠? 열거주에 따라 구분 열거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권리에는 열거가 지상권, 전세권은 혹이 없죠. 물론 토지금은 혹이 없어. 그 말은 부동산은 혹이 있죠. 혹이 없다는 건 양도 자체는 등록과 무관하거든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니까 보세요. 토지 건물 양도 관한 권리 양도는 소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양도, 건물 양도니까 토지가 미등기 토지 양도든 무허가 건물 양도든 발생한 소득은 대상 소득이 된 거야. 안 그래요? 양도 자체는 등기 여부, 허가 여부에 무관하니까 그 이유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은 소득이잖아요. 소득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화폐, 돈, 아니? 뭐니도 뭐니. 자,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등을 넘겨서 어떤 대가, 반대 그 금전적 대가가 있는 걸 말하는 거래. 그러지. 허가를 받았든 허가받지 않았든 등기했든 안 했든 간에 뭐 넘겨서 돈 챙길 수 있잖아요. 무허가로 넘기고 미등기로 넘기고 돈 안 받습니까? 그럼 받는 사람은 왔다다 진짜. 등기 안 하고 넘기면 그냥 받지 그냥. 돈 안 줘. 자, 그러기 때문에 네? 자, 그 시험에서 촬영이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은 혹였다는 등기 여부에 무관한 것. 당연히 양도니까. 근데 만약에 부동산 임차권에 등기를 안 붙이면 등기 여부에 무관하게 돼버리니까 등기를 붙여서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나오면 등기냐 미등기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냐 미등기냐 그럴 때 지금 당연히 국내 자산의 양도세인데 국외 자산의 양도세가 흔들어지지 말까. 이것 때문에 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국외 자산을 공부를 안 한다면 혼돈을 안 해. 결론 보세요. 국내 자산은 OX예요. 근데 국외 자산은 다 O예요. 그 말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도 대상이야.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근데 국내는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지금 공부하는 것은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세가 하고 있는 거야. 국내 걸 마음을 주면 국외 걸 하게 된다. 그 말이야. 아니, 국내 부동산 팔 수 있지만은 제가 미국 부동산 사서 팔 수 있는 거 아니요? 그것도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국내 걸 잘해야 국외로 갈 거 아니에요. 국내도 뭐다 국외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또 선거철이라서 이야기인 거지만은 어제 그 개표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자기가 그 연고지가 있잖아요. 본인 연고지. 그 특히 지역 보면 그 어느 지역에 자기 연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 연고지에 오히려 득표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뭐 성인들이 이제 홍보란도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른 데서 인정받아서 들어왔잖아요. 안에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이상해지는데 집에서 대우받고 밖에 나면 대우받고 뭐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애들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대우를 받는 만큼 밖에서 마찬가지지. 아, 항상 그래요. 아, 밖에서는 잘해. 차로 뭐해? 집에 잘해야지. 뭐라고 하면, 아유, 아빠 걱정 밖에서는 잘해. 안에서 못한 걸 밖에서 잘할 것 같아요? 하나 밀어 간다. 다는 아닌데, 농담, 편한 말을 하지. 아유, 밖에서는 잘해. 안에서 잘해야지. 저도 그걸 깨닫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은 저희 집사람한테 아무 소리 안 씁니다. 다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쩌면은 저도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들, 애들 생각을 더 예전에는 당연한 것 같아서 아닌데 더 소중히 느껴지고 하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 그 일로 더 느꼈던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 어머님이 가시면서 많이 알려주고 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가시면서 그런 것도 보면 생각이 좀 나는데 그래서 보면은 국내구에 당연히 국내 걸 하는데 국외에 나오면 꼭 이렇게 국외는 동그라미 치면서 해야 돼. 구분하니까. 그랬을 때 국외에서는 상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하면 국내 국외를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지상권, 전세권 보이니까 전시가 되면 지역권. 지역권의 양도는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 양도는 기본이 땅하고 떼서 분리할 수 있는 데서 파는 게 아니니까 지역권 양도는 토지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 대상 자체 지역권이라는 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등기의 부동산인 대상소득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하는 권리에는 분양권은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주는 권리. 그런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특히 자, 양도소득세 취득 그렇지만은 분양권이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아파트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하고 구분을 자르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분양권과 입주권이 양도세 관련 규정에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나중에 또 종합정리 할 거예요. 다 나올 때는 하나만 4월달부터 전달부터 적용되는 거. 분양권 팔고 입주권을 팔 때 세율, 양도소득 세율이 너무나 틀려. 그럴 때 그 파는 경우가 조정 대상적이냐? 그럼 보세요. 뭐죠? 분양권, 입주권을 팔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처음부터가 달라. 분양권 팔면 보유기간이 3구분이 돼. 1년 미만이면 50%짜리야. 2년 이상이면 7640이에요. 그런데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예요. 1년 이상이면 7640이에요. 7640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 그런데 지난달부터 조정 대상적인 분양권일 경우는 보유기간 안 따지고 절반 50%예요. 근데 입주권은 적용이 안 돼. 자, 조정 대상적에 있는 분양권이지 입주권은 해당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또한 비과세도 하면서 너무 차이가 많아. 그래서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좀 구분 좀 잘해달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분양권, 입주권 외에도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권리, 주택 청약 예금 증서, 공유수 매립 허가권, 이주자 대토권, 등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주자 대토권을 통상 뭐라고 하냐면 대토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주자 둘이가 대토권. 대토권. 자, 이런 경우를 딱지 등을 말해. 개딱지, 콧딱지, 물딱지, 딱지 등을 이주자 대토권으로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요 2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아파트 분양권 한다면 암기로 주공에서 주계는 주공비 이더라. 하면 아파트 분양 당첨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 주택 청약, 공유 수는 매립 허가권. 이렇게 좀 암기 틀을 잡아주면서 정리해 주시면, 워낙 취득 권리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어지겠죠. 자, 다음 이제 주식가 봅니다. 주식의 대상 소득은 한대 보세요. 자, 꼭 지문에 보면 두 가지 중에요. 주식 나오면 주권, 상장,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인지 주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인지. 자, 줄여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구분해라. 말은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도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럴 때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은 뭐가 중요한? 시장 확인해라. 시장. 유가증권 시장, 증권시장. 시장을 통해서 파냐, 그렇지 않냐. 자, 그럴 때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하고 소액주주, 대주주하고 소액주주, 소액주주. 그럴 때 자, 대주주는 큰 주주니까 소액주주 아니면 대주주로서 우리가 지분율이 1% 이상, 시가총액 25억 주주를 대주주라고 하는데, 뭐 원래 코넥스 등을 또 따지면 되는데 관련없이 1% 지분율, 시가총액 25억은 들을만 해요. 자, 그래도 보세요. 저는 그보다는 보세요. 시장에 의해서 파냐, 그렇지 않냐 해서 시장을 통해서 팔면 대주주 주식 양도가 대상, 소액주는 대상 소득이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의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는 모든 주주가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주주니 소액주니 나오면 시장을 통해서 파냐, 그렇지 않을 구분을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단순하지만 부동산 아니지만 시험 관련이 많으니까 좀 해달라, 그 말이야. 주권 상장의 주식으로서는 시장 안팎과 좀 따라서 정리가 돼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타 자산, 기타 자산 좀 올려봅시다. 자, 기타 자산 하면 보면 자, 크게 네 틀이 있는데, 자,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자,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려합니다. 이런 행동. 요즘에 좀 오늘 또 수업하면서 왠지 일사성 이제 그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또 말 나온 게 뭐냐면 행동 대 행동. 저희 행동을 한번 봐봐라. 그러면 행동.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 그래서 대상소득을 적으면서 기타 자산 적으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팔 아파 죽겠다, 그 말입니다. 왜? 너무 문장이 길잖아. 그럼 팔 아프면 멍청해 그냥 줄였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앞에 띄어버려 그냥 영어권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난리 납니다. 팔 아파도 다 써야 돼. 대상은 영어권 자체만 팔면 양도소 범위가 아니에요. 소득세 안 낸다는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종합소득 내야 돼. 그럼 양도소득 범위가 되려면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이 대상. 그래서 대상 소득이 되려면 사고를 쳐야 된다. 그러면 사고. 사고 친 영업권이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잘 나와. 사고를 쳐야 된다. 그 말, 대상 되려면. 자, 그다음에 이제는 이용해용권. 이용해용권. 뭐, 이용해용권 하면은 골프해용권, 승마해용권 등 다상한데, 해석인데, 이 이용해용권의 중요성이 뭐냐면, 저는 자, 일반 해용권,
주주회원권. 주주는 권리가 내포된 주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용회원권은 일반 회원권이든 주주회원권이든 대상 소득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된 대상이 나오는데 작년 올해 좀 약간 손질을 했어. 응? 없던 걸 대상한 게 아니라 그럴 때 자, 과점주주 법인의 주식과 특수업종 법인의 주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과점주주 특수업종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중요하고 업종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점주주는요, 주주 1인과 유한시간 합이 50% 이상 주주를 과점주주 주야겠죠. 지금 소득세법상 규정인데, 자, 오직하면 이를 한다. 만약에 과점주주가 50% 이상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지방세법이 더 중요해요. 50% 초과. 여러분, 초과 이상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양도세는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타의 보험에 설명 더 하겠지만 그걸 연관시키면 돼. 그래서 50% 이상, 그리고 특수업종 하면 부동산업의 업종이다 그 말이에요. 스키장, 골프장, 전문 휴양시설, 이게 부동산 업종이 특수업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화살표로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50% 이상 법인,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 그래서 과점주주는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법인을 의미해. 특수업종은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을 의미해. 자, 그러면서 과점주주는 50% 이상 양도를 해야 돼.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절반 이상도 소급해서 3년 내에 팔아야 돼. 3년 내 절반 이상. 네, 특수업종 단 한 주만 팔아도 돼. 그러므로 50 숫자 보면은 50% 이상, 그래서 과점주도 50% 이상. 요 부동산 비율과 양도 비율. 그래서 패턴 잡을 때 50, 80이죠. 80에 단 한 주, 80. 업종 중에 하나, 80일만 정리해주라. 그 말이. 그래서 과점주진 특수업종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예상 문제가 지문보다는 이렇게 박스형으로, 다음은 기타 자산과 관련된 범위이다. 가로 안에 알만 올라가봐라. 가로치고 기역, 니은, 디귿 내 만드는 거죠? 법 규정이니까. 이런 고난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예상 문제를 하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박스 문제로 한번 가로놓기로. 시험 같은 데 정리 안 해놓으면요, 집어넣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에 파생상품.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등을 파생상품의 범위로서, 뭐 파생상 요즘에 이제 선물 거래 많이 하잖아, 옵션. 그럴 때 코스피 200 선물을 따지는데, 이럴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도 양도수 범위가 된다는 것만 잡아주면 된다 그 말. 이렇게 대상을 확인해 봤는데, 이제 보세요.
그 대상 부동산 등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 개념 형태를 한번 보자. 자, 224페이지. 양도, 그러니까 팩토리, 양도의 개념 형태. 이 개념에 따른 형태. 네, 그래서 양도 개념 하면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양도 하면은 등기 등록과 무관, 관계없다는 거. 관계없이 더 포인트는 뭐냐? 유상이전. 반대 급부가 수반되어 이전되는 것을 양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이전이 포인트에 해당이 된다. 유상이전. 역시 이제 자료 좀 보려고 세목 한 표 보는데 8페이지. 비과세 다음 페이지니까 취득과 양도 개념 나오니까. 맞죠? 혹시 자료 보려면 이제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가봅시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그 비교표의 유용성, 이제 취득 개념과 형태를 같이 맞들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양도 개념 형태의 개념은 유상 이전이다. 그만, 유상. 그랬을 때, 자, 등기 등록과 무관하다는 걸 염두에 놓고, 네, 그 양도, 형태는 양도로 보는 경우인데, 자, 필수적인 것은 세 개예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자, 등인데, 이럴 때, 매도는 매매에 의한 매도 입장이 되기 때문에, 공매라든가 경매라든가 자, 장기 할부 이런 조언은 다 양도 형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라든가 장기 할부 매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재산세 등에 있어서 물납 있죠. 초세 물납. 물납 있죠? 초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물납도. 왜? 부동산 등을 넘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초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매매는 아닌데 매매의 형태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나 경매라든가 장기할부조건 초세 물납 등도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환은 자, 대부분 유상계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자, 동등가치로 대금 수익 교환할 경우도 양도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다음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주의였거든요. 법인이 나온다고 그래서 법인에 출자하는 거니까 양도세 의무는 출자자거든요. 출자자가 의무자가 되는데 그 출자자가 당연히 개인입니다. 만약 법인이 출자자면은 법인세 의무지 양도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의 현물세는 출자가 개인이 의무자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 양도 형태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기본에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수용 등이 양도 형태의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수용 양도 형태를 더 신경 써서 먼저 보세요.
대물변제는 자, 빚을 물건 대신 갚으니까 양도소득세 의무는 채무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 부담부 증여. 오늘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번 상기시키려고 그러는데 부담부 증여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부담부 증여.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부담부 증여하면 뭐라고 하냐면 it's all. 그 말은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을 유상이든 양도로 보니까 5억 집 주면서 3억 전세를 안 하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전세금 빼줘라 네가. 내가 그냥 줄 테니까 집. 그게 부담부 증여다 그 말이에요.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의무는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된다. 수용을 하는 피수용인이 양도세 의무가 있는 수용을 당하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물변제 부담이 된 의무도 생각하면서 이 대물변제는 빚을 물건 대신 갚는 건데 뭐가 유용성이 있냐? 관심사 이혼이다 그 말. 그러면 이혼에 따른 유자료 재산분할 자 있어서 양도 유자료로 넘기면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재산 분할로 넘기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보세요. 자, 유자료로 넘기면 대물변제로서 유상률을 보는 거고, 자, 재산 분할로 넘기면 양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 무상률을 보기 때문에. 대가 없이 넘어간 것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지 말고, 자, 유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미 공부했습니다. 취득세 했잖아 우리 공부. 그럴 때 유자료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재산 분할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자료로 취득한 건 유상취득이 되는 거고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건 무상취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 분할로 넘길 경우는 넘긴 입장에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상으로 넘긴 거니까 대가를 안 받은 거니까. 그러므로 재산을 넘기면 양도세가 성립하지를 않아. 양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유자료로 받든 재산 분할로 받든 취득세 의무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취득세가. 그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취득세는 유상취득과 무상이니까 세율이 다르잖아. 만 일반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면 표준세율 복습격 일반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은 유자료 일반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4%, 농지라면 3%, 집이라면 6일 아파트, 유상이니까. 유상. 그러면, 자, 재산분할선은 무상 취득하면 표준세율은 재산 분할 3.5가 되는데 여기다가 2%를 빼서 적용을 해. 1.5만 부가의 뽀빠이로. 뽀빠이. 표준세율 마이너스 2% 뽀빠이. 환상공법 이재벌은 뽀빠이다. 그 이재벌의 제가 누구요?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취득은 표준세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과세하는 게 아니라 표준세에서 2%를 빼서 세액으로 부과를 해. 이게 특례로. 그렇기 때문에 유상과 무상에 따라서 다 과세가 되는데 세율이 다른 거에 유상과 무상인가? 그렇기 때문에 유상, 무상을 생각할 때 뭐냐? 양도소득세도 유상, 무상 구분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유자라고 재산분할 구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자, 봐야 돼요. 보세요. 갑이을, 자, 토지를, 자, 증여. 자, 을이 증여자고, 아니, 갑이 증여, 을이 수증자. 그럴 때, 그 땅이 5억 땅을 주면서, 을아, 나 그 5억 땅을 때 금융기관에 돈을 좀 땡겨서 한 3억 정도 땡겼었거든. 그 3억을 자, 땅 줄 테니까 갚을 수 있니? 있을. 이게 부담부 증여다. 그 말이야. 그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자, 양도세무는 증여자에게 있는데 3억하고 2억을 쪼개달라. 그 말이야. 3억은 채무 상당이고 2억은 그 외 증조. 이 3억에 대해서는 양도가 되는 것이고 2억은 양도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3억에 대해서는 취득세에서는 취득으로 보는 거고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다 취득은. 그런데 이 3억은 유상, 2억은 무상이 되는 거예요. 무상. 그런데 갑하골이 만약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면 이걸 먼저 따지기 전에 다 증여한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갑하골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이라면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냐고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자, 증여로 추정한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 나오면은 배우자간인지 직계 존비속간이를 잘 봐라. 양도세에서 나오든 취득세에서 나오든 왜 맞대는 거니까 잘 봐달라. 그리고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자 보세요. 이 지금 전체가 아니라 채무 상당액이 양도니까 부담부 증여의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양도 계산을 별도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페이지 254페이지. 254페이지. 자, 상은 부담부 증여 양도차익 계산 나오죠. 지금 교재 뒤쪽에 나오지만 이걸 연결시켜야 되니까. 자, 무슨 말이죠? 지금 부담부 증여는 전체가 양도가 아니잖아요. 얼마가? 3억이 양도잖아요. 그죠? 2억은 양도가 아니니까. 그럼 자,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 마이너스 필요경비가 이걸 공부를 안 했으니까 뒤에다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했잖아요. 양도차익은 파는 금액에서 상금액 등을 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의 양도 차익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요, 전체 양도로 본 거잖아요. 자, 요 3억의 양도가 되니까 이 식에서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분모분자. 증여가액분의 채무액, 채무 상당의 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책 계산 산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교재 보니까 막 파란색 서 있어가지고 막 시도 대단한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양초하는 건 똑같은데 왜 고박이냐? 그럼 증여가액이 얼마예요? 5억. 채무가 얼마예요? 3억. 전체가 양도가 아니라 3억이 양도니까 5억이든 3억이 양도잖아요. 그 비율만 계산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을 안 하면요, 전부 다 양도로 보니까 전체 5억을 다. 그래서 일반 차익 구해가지고 5억분의 3억 이렇게 식만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다 그 말이에요. 본 시험에. 암산도 D야. 계산기 안 써도 돼요. 왜 분모분산을 계산을 따로 하게 되는지 이런 과정에 정리 좀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요, 이렇게 가면 오래 안 가.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봐야 할 때. 그래서 오늘 프린트 봐보세요. 프린트 3번. 자, 프린트 문제 3번. 거주자 갑이 올해 국내 소유의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에게 부담부 중에 동그라미 중요하고 피담보 채무를 인수할 경우에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을 한번 계산해봐라. 예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마라. 자료만 활용해라 그 말이야.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 8천,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천, 증열 현재 평가 금액이 5억, 상업용 건물에 대한 차익금, 근저당권은 차익금이 1억 원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최고액은 1억 2천 잡혀놓고 120%. 자,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양도 차익 보세요. 양도 차익은 다시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인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있고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거냐 그 말이야. 양도가액은 상징법 평가액이라고 그랬죠. 얼마? 5억. 증열 현재 평가금액이 5억이잖아요. 그걸 양도가액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양도금은 취득가액은 자,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있잖아요. 실지거래가액이 얼마다? 8천. 나머지는 고르지 말라고 그랬죠. 나머지 필요경비가 없잖아요, 자료에. 자, 그럼 빵이다 그 말이에요. 고르지 마라. 자, 그러면 4억 2천이 양도 차익이잖아, 안 그래요? 4억 2천이. 그런데 4억 2천을 만약에 양도 차익 계산하면 맞는데 과세한다면 전부 양도로 보는 거잖아. 5억을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예? 얼마? 자, 1억 정도 지금 빚을 안 왔잖아요. 1억 빚을 안 왔으니까 요 식 보세요. 이 식에서 곱하기 채무액이 얼마예요? 1억. 채무액이 1억이다 그 말이 1억.
그럼 분모가 뭐냐? 분모는 증여가액. 증여가액이 5억이잖아요. 5억. 증여가액이 5억이다. 그 말이에요. 5억. 자, 그러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얼마냐? 이 계산을 하면 1억. 이 계산하면은 1600이잖아요. 1600. 아니? 8천 곱하기 5분의 1. 5일은 5, 6, 30. 1600. 암산 안 돼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냐? 1억 써 1600이니까 8400. 양도 차익이 8400이다. 그 말이에요. (8,400) 5억에 1억 5분의 1 마이너스 8천 5분의 1 1600 8,400. 그럼 봐보세요. 처음에 5억서 8천 빼면 얼마죠? 4억 2천이죠. 4억 2천의 5분의 1이 8,400이. 똑같은 거예요. 5억서 8천을 뺀 4억 2천의 5분의 1을 얻은. 그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시험에서는 따로따로 물 수도 있고 전체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 취득가액만을 묻는 게 기출문제의 답이다. 그 말이에요. 본시험에. 그래서 이 계산을 여러분 모두도 돼요. 그런데 잡으세요. 제가 계산한 이유가 뭐냐면 이래야 부담부 증여는 전체가 양도가 아니라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본다는 거. 뭐 채무 상당액은 3억. 이걸 양도 보는 걸 더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산형이 나오면 왔다고 안 그래요? 안 나오면 말고. 개념 다르니까. 그래서 양도 우리가 개념 형태를 확인 한번 해봤죠. 자, 이제 200 다시 본내고 나서 앞으로 226페이지. 좀 보세요. 시간이 됐어도 같이 맞대고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양도 개념 형태가 이렇게 있죠. 자, 그 상대적으로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 자, 그럼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 자, 저는 많이 있지만요, 큰 틀을 잡는 게 좋아요. 6가지 양도 있어서. 자, 첫째는요, 환지처분. 환지처분, 보류지. 다음에, 자, 두 번째, 토지경계. 자, 변경. 그래서 분할한 경우. 세 번째, 양도담보. 가장 핵심. 그런데 여기에 순서 아닙니다. 신탁해지 원인. 신탁해지. 다음 환원. 자, 공유 토지의 분할. 그래서 이 6가지 경우는 확실히 해야 돼. 6가지. 자, 환지처분, 보류지, 토지 경계, 분할, 양도담보, 신탁해지, 환원, 공동소유 토지 분할. 자, 봐보세요. 자, 이 환지처분이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지목, 지번,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조지로 충당이 될 때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규정. 지목지번이 변경하거나 보조지로 충당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보조지 충당이죠. 이 보조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조지 충당인지 보조지 매각인지도 구분 좀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토지 경계를 변경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할이에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법에 대한 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네. 분할하면서 교환. 자, 그런데 토지 경계를 변경해서 공간법에 교환할 경우 이 교환만 보면 걸려들어요. 왜? 해보세요. 교환 자체는 유사기전이잖아요. 양도잖아요. 그런데 이 교환인데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교환한 경우에 일반적인 교환이 아니라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 토지를 교환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 다음에 버금가게 중요한 게 양도담보. 자, 담보니까 채무를 변제는 목적물로 넘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위반한다거나 특히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된 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정말 핵심은 빚을 못 갚아서 그 양도담보 물건이 빚으로 충당이 될 때는 대물변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한 거 손다 그 말이에요. 양도담보는 양도지 않지만 빚을 갚지를 못해서 변제 충당이 될 때는 양도 보는 것으로 구분 좀 정확히 하자. 다음에 신탁해지인데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는 양도지 않습니다. 자, 환원 되돌아온 건데 환원에 대해서는요 무효가 포인트예요. 무효 소재계에 의하여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일반적으로 되돌아온 게 아니라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네, 공동소유 토지에서 분할하거나 재분할 다시 분할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는데 지분 변경 없이 분할 재분할해요. 없이? 지분 변경 없이. 그런데 분할과 재분할지라도 지분 변경 부분이 있다면 그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이에요. 재분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수익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재분할 경우가 되니까 이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역시 올해 10월 달에
전체든 단일 문제든 시험 문제 안에 양도 개념 형태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지문이든 단독으로 나오든 그럴 경우에 좀 구분할 때 양도 개념 많이 있지만요, 대물반제 부담부 중에 이혼에 따른 유전인 재물을 하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인데 보세요. 매각한 경우냐, 채무 불이행이냐, 지분 변경부냐, 양도로 보잖아요. 이런 걸 좀 구분 좀 해서 정리해 주셔야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이래서 양도 개념 형태를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쉬었다가 취득 양도식이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합시다.